자, 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 또 23차 시 함께 진행할 이상훈입니다. 자, 우리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빠르게 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인 넘버 77번에 재개발 지역에 빈집 원리가 있는 곳이죠. 자, 원리에게 계집을 만들어주는 대포가 원리를 찾는다는 전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원리가 지소에게가 아니라 훔친 게임을 눈치챘다라는 그런 뭔가 의구심을 들게 하죠. 그래서 지소는 대포의 말에 둘러대면서 대포가 눈치챘을까봐 걱정해서 바로 다음 장면에 뭘 하죠? 원리를 찾는다는 전단을 싹 다 수거해버립니다. 왜? 대포나 동네 사람들이 자신이 원리를 훔쳤다라는 사실을 눈치챌까봐. 맞지? 전단지의 개랑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개가 똑같잖아요, 사실은. 맞지? 원리. 자,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오는데요. 박 이사가 결국에는 그 인감 도장을 통해서 사기를 쳐서 지역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 회사에게 마르쉘의 땅과 건물을 다 팔아넘겨요. 노부인의 것인데. 그래서 자신은 보상금을 받고 도망치게 되고요. 마르쉘에는 압류 스티커가 붙게 되죠. 그래서 노부인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눈치챈 지소는요. 노부인에게 마르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마르쉘에서 이 노부인과 지소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마르쉘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 노부인이 설명을 해요. 나이 30에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다가 사고로 죽게 되는데 이 화가의 그림을 모으고 있었다. 자, 그러다가 그림 밑에 적힌 화가의 이름을 보게 되는데 윤서오라고 적혀 있죠. 언제 봤던 거예요? 예전에 원리를 처음 훔쳤을 때 목걸이에서 발견했던 그 윤서호 이름이 같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때 인서트 됩니다. 삽입됩니다. 인서트. 그래서 이 원리와 윤소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부인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노부인이 말하죠. 그림의 화가는 나의 아들이다. 화가가 되겠다는 아들을 반대해서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노부인이 제일 밉다고 말하면서 상처를 주고 떠났어요. 근데 사고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만 듣게 되죠. 그 현장에서 발견한 게 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이 남긴 한 마리의 개였다는 거죠. 아들처럼 키우던 소중한 개가 바로 원리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때 지소와 엄마와 서로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죠. 절정 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승합차 생활을 조금만 견디다는 엄마와 현재 처지에 불만을 가지고 짜증내는 지소. 왜? 생일 파티 하고 싶은데 집이 없잖아. 맞지? 그래서 엄마는 항상 조금만 기다리자. 일주일만 참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때문에 아빠가 집을 나왔다고 엄마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철들지 못한 지소를 또 엄마는 닥달하죠. 너는 왜 항상 억지만 부리냐? 그렇게 심술투성이냐? 라고 닥달하죠. 그래서 지소는 화가 나서 지석과 동생과 함께 차에서 뛰쳐 나옵니다. 갈등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작품 속에 외적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 갈등도 나타납니다. 지소가 집도 없이 승합차에서 살고 있고 생일 파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싫고 조금만 더 참자는 엄마가 미웠죠. 엄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주지 않고 왜? 생계가 곤란하니까 지금 아빠가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심술과 불만을 토로하는 철없는 딸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둘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 장면에는 원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맞지? 차에서 뛰쳐나와서 그러니까 대포가 뭐를 하고 있어요. 대포도 역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소와 지석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 그 작은 TV가 있는 장난감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그 부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족은 집도 없이 배만 타고 배에서 살다가 배에서 죽는 그런 인물인데 대포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장난감이 대포의 딸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통해 딸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 대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딸 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잘해주지 못해서 창피해서 나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지소의 아빠도 지소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포의 역할은요. 지소가 아빠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역할을 하고 이 대포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은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장면까지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밖 승합차입니다. 자, 다시 차로 돌아왔는데 누가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 정연이가 없어진 거죠. 누나, 엄마가 없어. 어디 근처에 있겠지? 엄마! 동생이 외칩니다. 야, 조용히 좀 해. 그러니까 엄마, 엄마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아빠처럼 엄마도 사라지면 어떡해? 라고 하니까 지소가 화를 내죠. 자, 누나 때문에 엄마가 진짜 집 나간 거 아니냐고? 아, 시끄럽다니까. 자, 거푸 엄마를 외치는 지석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지소가 뭐를 발견하냐면 여기 별표 한번 칩시다. 운전석 옆에서 구두 상자를 열어봐요. 자, 구두 상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엄마가 산 게 아니고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한 상자입니다. 꼭 적어주세요. 아빠가 엄마한테 구두 상자를 선물했다. 자, 그 뚜껑에 뭔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빠의 편지가 적혀져 있어요. 자, 여기 부분 주목합시다. 여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돌아올게. 조금만 참아.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 미안해. 아빠로서의 사랑이 가득한 거죠. 좋은 남편 되지 못해 미안해. 일주일만 기다려줘. 딱 일주일만. 자, 그럼 엄마가, 정연이가 왜 맨날 일주일만 참자고 얘기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아빠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기다린다고, 언젠가 돌아올 아빠를 기다리느라고 승합차 생활을 계속한 거죠. 맞지? 아빠의 글을 읽다 마지막 일주일에 울컥하는 지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자, 그때 엄마가 돌아옵니다. 왜 나갔겠어요? 이 지소와 지석이를 찾으러 나갔겠죠. 그래서 누가 멋대로 밖에 나가라고 했어? 이 시간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지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자, 지소에게 다가온 전영은 지소의 등을 연신 때렸다. 이게 미워서 때린 게 아니죠. 그래서 아주 못됐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됐어. 그렇게 가버리면 엄마는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거죠. 자, 지소는 울음을 참지만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너희까지 없으면 엄마 어떻게 살라고? 엄마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너희 없으면. 이 정연이도 좀 다소 철이 없고 아이들을 승합차에서 키우긴 했지만 이 지소와 지석이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많은 엄마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소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못했어 라고 하죠. 엄마, 여기 이렇게 승합차 타고 맨날 뺑뺑 돌아다니면서 자는 거 학교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이지. 아빠 기다리는 거지 하니까 말없이 지수의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넘겨줍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가 돌아와서 모든 걸 예전처럼 돌려놔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석을 끌어안고 지석이도 이리 와 라고 하면서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 뒤로 지소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개를 훔쳤다. 훔쳤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방법이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 지소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를 내가 훔쳐서 돈을 얻어서 집을 사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그 개가 어떤 개란 걸 알았어. 노부인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란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나는 가족의 사랑을 느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노부인에게 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대상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게 정말 옳았는지 모르겠다. 갈등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게 맞나 아닌가. 자, 정리를 한번 봅시다. 지소에게 집의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 자, 처음에 개를 훔쳤을 때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 물질적인 공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개를 돌려주기로 결심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 승합차 또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도 노부인에게 가족이니까 함께 모여 사는 이 공간을 돌려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차로 돌아온 지소와 지석은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걸 알게 되고 엄마를 찾게 되죠. 자, 지소는 승합차 운전사 옆에서 구두 상자를 발견했는데 구두 상자는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한 거죠. 자, 그 뚜껑에 적힌 편지, 아빠의 편지를 읽고 왜 엄마가 승합차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돌아온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의 처지는 아빠가 돌아올 것을 기다린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이해하고 엄마에게 투정 부린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죠. 그래서 서로 용서하면서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러면 갈등을 해소시킨 것은 구두 상자의 아빠의 글이죠. 구두 상자 속에 아빠의 글이 바로 갈등을 해결하게 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지소의 나레이션이 나오죠. 나는 개를 훔쳤다. 완벽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 지소는 가족을 이 소중함과 이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집보다 가족이 더욱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원리를 훔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개를 훔친 것이 옳은 방법인가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요거 적어주세요.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이 지소가 예전에 세웠던 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써놓은 그 노트를 봅니다. 자, 순서대로 돼 있죠. 개를 훔친다, 전단을 발견한다, 개를 데려다주고 돈을 받는다, 행복하게 끝! 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자, 근데 클로즈업 되는 부분이 있죠. 돈을 받는다라는 부분.
이게 과연 옳은가 내적 갈등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이 지금 그래서 돈을 받는다 부분이 클로즈업 되고 자, 이 돈을 받는다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연필로 줄을 긋습니다. 칙칙 줄을 끊어요. 안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전세 500만 원 집에서 사는 걸 목표로 혹은 그 집에서 생일 파티로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끔찍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게 뭐예요? 물질적인 가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행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가족의 사랑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죠. 자, 나 이제 생일 파티 안 해도 돼. 너 말이야. 나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 할 거야? 라고 묻죠. 나 이제 생일 파티 안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소가 이 계획을 포기하고 뭔가 원리를 돌려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자신이 적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우게 되죠. 그래서 이 노부인에게 원리를 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소의 나레이션에서 지소의 깨달음이 들어갑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자신의 생일 파티 계획을 포기하고 원리를 노부인에게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원리를 마르쉘 앞까지만 데려다 줄 거야. 왜? 왜 마르쉘 앞까지만 데려다 주냐면 원리가 스스로 마르쉘에 들어가서 자기 발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맞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혼자 돌아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조금 지치지만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레스토랑 마르쉘에 옵니다. 자, 그 대포가 다 태워줘요. 지소와 지석이와 채랑과 원리를 다 싣고 태워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쉘을 올려다보면서 엄마가 집을 구했나 보구나. 진짜 집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집 좋네 하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돌려주고 왔다는 걸 대포는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포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주죠. 뭐냐면 예전에 원리의 방울 목걸이에 걸려있던 그 윤소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던 목걸이를 주어서 지소한테 돌려줍니다. 그럼 사실 대포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지소는. 대포는 사실 내가 걔를 훔쳤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고백할 것을 기다려줬다라는 것을 이 지소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포한테도 뭔가 위로의 말을 전해요. 아저씨 딸도 아저씨 엄청 보고 싶어요. 아저씨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진짜 딸한테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자기가 맞지? 딸이잖아. 맞지? 딸의 입장에서 대포를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대포는 지소의 말에 끄덕이며 웃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소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원리가 원래는 스스로 그 마르쉘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혼자 원리를 놓고 나오기로 하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뭔가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봅시다. 자, 마르쉘까지 지소와 지석 채랑을 오토바이로 태워둔 대포는 지소가 버렸던 그 원리의 목걸이, 주인 목걸이를 지소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대포는 지소가 걔를 훔쳤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소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 거고. 대포는 대포에게 감사의 인사로 딸의 심정에서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는 위로의 말을 지소가 건네게 되죠. 지소는 본인이 혼자 스스로 원리를 직접 노부인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뭔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마르쉘 앞에서 자, 원리에게 방울 목걸이를 달아주고요.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만 생각했다. 그러면서 너도 나랑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했는데 말이지. 가족이 소중한데 말이지. 자,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노부인이겠죠.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빠겠죠. 자, 이때 노부인이 나타나자 원리가 노부인에게 달려갑니다. 노부인은 원리를 찾아줘서 고맙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네 말대로 원리가 제 발로 나간 것 같지 않구나. 길을 잃은 것 같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려고 하는데 자, 노부인을 다시 바라봅니다. 뭔가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죠. 사실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걔를 훔쳤어요 라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걔를 훔쳤어요 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왜 이 개를 훔치게 된지, 아빠가 떠난 것부터 집에서 쫓겨나서 차에서 살고 내가 평생 500만 원 전시집을 왜 구하려고 했는지, 생일 파티 위해서 하기로 했는 거, 그 얘기를 다 했다. 그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지소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이 관객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맞지? 이러면서 좀 더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노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별표.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하면서 지소가 한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지소야. 그건 변하지 않아. 자, 이해한다고 해서 그 지소가 잘못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래서 지소의 잘못됨을 꾸짖어 줍니다. 이것도 어른의 역할이에요. 그죠? 이해는 하지만 너 잘했어 이건 아니잖아, 맞지? 잘못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소는 노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원리를 보내기 전에 원리에게 사과를 하죠. 원리도 자신처럼 이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자, 노부인에게 자기가 원리를 훔쳤다고 고백하죠. 노부인이 지소의 이야기를 장면 2로 지소의 나레이션이 들리면서 압축적으로 지소가 노부인에게 했던 그 과정들을 요약해서 제시해주죠. 자, 노부인은 지소의 행동을 이해해주지만 지소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지소의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 반성하는 게 어른들도 쉽지 않거든. 근데 이것을 어린아이가 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축 늘어져서 지소가 가는 그 뒤로, 목소리 뒤로, 내일 마르시에 와서 멀리 산책시켜 주겠니? 대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나? 용서했다라는 거죠. 이 지소의 내적 갈등도 해결되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지소를 용서하는 노부인의 모습. 자, 다시 아파트 단지 밖으로 돌아옵니다. 자, 일을 마친 정연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와요. 지소 공책을 듣고 정연을 봅니다. 자,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도시락을 꺼내서 지소와 지석에게 나눠주는 정연. 자, 이야기는 여긴 안 나오지만 정연이가 엄마가 무슨 일을 하냐면 도시락 음식점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만들어 온 거예요. 지소와 지석이를 위해서. 자, 열어보니까 정성껏 꾸민 도시락이 적혀 있고 그 안에는 사랑하는 지소 생일 축하해 엄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 오늘이 드디어 생일 날인 것 같아요. 엄마는 지소 생일 절대 잊지 않아. 생일 축하해 지소야 라고 엄마의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지소, 도시락을 옆에 두고 정연을 꼭 껴안죠. 그래서 둘의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됐다는 걸 보여주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소의 생일날 엄마는 지소와 지석에게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건넵니다. 도시락 안에는 사랑하는 지소 생일 축하해 엄마라고 적혀있고 지소는 엄마의 선물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껴안는다. 그래서 갈등 해결의 요소로 또 도시락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등장인물의 특성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지소는요, 생일 파티죠. 파티를 위해서 집을 구하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가 많고 당돌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그런 선량한 마음씨를 지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엄마 정연이는요, 아이들을 승합차에서 키우는 철없는 엄마 같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어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알 수 있고, 노부인은 신경질적이고 냉정해요. 아들의 죽음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서도 지소의 잘못을 혼내면서 이를 용서해 지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죠. 대포도 마찬가지 지소를 도와주면서 이 지소가 거짓말을 하고 또 걔를 훔친 사실을 끝까지 지소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 하나 자식에 대한 아빠의 사랑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자, 지소의 정신적 성장 과정 볼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의 주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걔를 훔치기 전에는 집에서 생일 파티한 게 중요했어요. 돈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집을 물질적인 가치 수단으로 여겼죠. 아름다운 곳, 남한테 자랑하는 곳으로 여겼는데 걔를 훔친 후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정신적 가치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집을. 걔를 돌려준 이후에는 걔를 훔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정신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뭐냐면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 간의 사랑, 가족애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어른들도 잘 못하거든. 근데 어린아이들가 해냈잖아, 맞지? 그 다음에 물질적 가치만이 인생의 행복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결국 가족과의 사랑과 관계가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제재 정리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시나리오였죠. 시나리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왔었다? 그렇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장면 번호라든지 시나리오 용어, 뭐 인서트, 몽타주 기법이라든지 CU, 클로즈업 이런 시나리오 용어들도 나왔었죠. 이 영화를 위한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했었습니다. 자, 성격은 교훈적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죠. 왜?
일단 나쁜 짓을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집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지소가 처음에는 내 자랑을 위한 거, 물질적인 돈으로 살면 충분한 곳, 그런 곳이었는데 가족과 함께 사는 곳이 승합차가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교훈적인 내용도 있고 또 동화적이에요. 개를 훔치는 일을 재미나게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그려놨다라는 거. 제재는 개를 훔치는 일. 공간은 서울이고요. 현대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소도 대포도 둘 다 이 주택이 없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곤란한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엄마와 이렇게 갈등, 투닥투닥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엔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화해하게 되고 또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되는 그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애를 그리고 있다. 자, 특징은요. 주택 문제, 집이 없는 것, 그다음 실업 문제, 일을 구하지 못하는 것, 가족의 해체,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되는 것, 그런 현실의 문제를 동화적 기법으로 전개했다. 아이의 시선에서 마침. 자,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아이와 어른이 모두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냈다. 자, 개를 훔치는 사건과 그걸 다시 돌려주는 사건을 통해서 지소와 그 다음에 정연이도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내준 그 과제 학습지 꼭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99쪽부터 102쪽까지의 학습 활동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오는 거 과제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